이제 백범이 돌아가셨습니다. 안두희의 흉탄에 의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염습을 하고 있고. 야, 이 자개상, 이 무늬가, 나중에 이 자개상은 제가 무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게 지금 제 기억에는 김창룡이가 만든 앨범 무늬하고 같은 것 같네요. 이게 경기장에 마련된 빈소입니다. 이게 기막힌 사진인데, 안두희가 쏜 총알. 지금 이제 경기장에는 똑같이 재현해 놨어요. 그 유리는 아마 깨졌던 모양이고, 똑같이 이걸 라이프지에서 찍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 마당에는 밖에 경찰이, 아니, 헌병이 막아서 그러니까 헌병들 막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형사사건으로는 살인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소문에서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소문이라는 게 경기장에서 보면은 10분 거리가 채 안 되죠. 그런데 그 검사가 도착하기 전에 헌병이 먼저 도착해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이니까 현장에 검사가 들어가서 이제 현장을 장악하고 뭐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헌병이 못 들어가게. 나 대한민국 검사야. 그래서 뭐야 이 새끼야 하면서 헌병이 개모입판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 헌병은 그 세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영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5.16 일어나고 난 다음에 5.16 정권의 장관을 지내요. 그리고 김대중이 목포에 출마할 때 김대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정희가 목포에 가서 국무회의를 열었잖아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위반이죠. 그때 김대중의 대항마로 출마했었던 이 박정희 정권의 최신부 장관 출신 김병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장에서 이제 딱 두각을 나타냈다는데, 이제 다음 이제 조문이 허락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죠. 다 청년들. 이때는 여성들은 많이 안 나갈 때네요. 그 앞에 요거는 이제 백범 선생 그때 썼던 거고, 요건 뭐냐면 장르에 글씨가 작습니다만 행렬도. 이게 이제 운구를 하고 그 앞에 누가 쓰고 이제 하는 그 행렬도. 옛날 그 의궤에 보면은 이런 거 반차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운구 행렬도입니다. 이제 여기 따라가고 있고. 완전히 국장이었죠.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38선을 베고 쓰러져 계시고, 지금도 백범 선생은 효천공원 묘소에 계시지 않고 38선 위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온 학생들,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고, 백범 선생의 데드마스크입니다. 지금 경기장 백범이 돌아가신 방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백범 일지고. 자, 백범 선생이 지금 그래서 효천공원에 묻히셨는데, 효천공원이라는 데가 백범 선생이 사무이사를 모셔서 모신 곳이죠. 근데 백범도 거기 묻히시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일종의 독립운동가들의 성지 비슷하게 됐는데, 이승만이 그걸 없애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천운동장을 거기다 만듭니다. 아니, 그때 서울 주변에 빈 땅이 수백 빽빽할 때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거를, 그래서 왜 거기 그 묘소가 있고 그렇게 모이는 거, 그거 보기 싫다 해서, 그러니까 뭐 이동영 선생, 차이석 선생, 조성환 선생 같은 그 묘역을 없애고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가서 그거를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황당한 걸 꾸몄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명용 이런 분이 33인 중에 한 분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이럴 수가 있느냐. 시청에 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시청에 가서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주동자는 누구였을까요? 응? 이승만의 특명. 이승만의 특명이고 그걸 집행한 사람, 이건 신문 보세요. 이승만의 특명이라고 밝혀진 건 1960년 6월 11일째 아니에요. 살고 나고 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 실행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태선이라고 당시 서울시장인데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해체할 때 시경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민특위 해체한 놈들이 백범의 묘소까지 짓밟아서 그 효천공원 없애려고 했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효천공원에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범 기념관이 들어섰고, 백범 묘가 있고, 섬의사, 그러니까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고, 안중근 의사도 모셨었으면 여기 아마 모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찾지를 못했죠. 그리고 임시정부 묘역이, 그러니까 이동영 선생, 차이석 선생, 이제 조성환 선생, 등등이 여기 계십니다. 백범 선생 묘소고요. 백범 기념관입니다. 백범 기념관은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여기 백범의 큰 흉상, 대기석 흉상이 있고요. 자, 백범을 이제 아까 보니까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했는데, 박정희가 백범을 이렇게 많이 내세운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이전부터예요. 4.19 직후에. 4.19 직후에 나온 영화인데, 김창근이라는 사람이 감독하고 주연을 했다고 하는데, 영화는 잘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영화사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극한의 원망과 분노를 터뜨리자. 그 다음에 이게 케어내자. 조국 통일을 좀먹는 테러리스트 일당을. 그래서 이게 4.19 직후에 이런 분위기였어요. 안두희 집을 파괴하고, 안두희를 체포하라 요구하고, 안두희 재수감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시대가 가니까. 백범일제가 재판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독재정권 하에서 마음 놓고 읽을 수 없었던 청세에 빛나는 고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이 드디어 재발간되었다. 백범일제를 찍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시절에는 이 책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백범일제를. 그러다가 백범 선생, 4.19가 나고 나니까 이 자서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박정희가 백범을 내세우기 이전에 대중적인 열기가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백범, 그러니까 몇 주기입니까? 11주기가 되는 거죠. 60년 6월 26일.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근데 거기 효천고, 운동장 일대 효천공원에 수천 명이 모였다는 거죠. 지금 같은 때, 지금 촛불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수만 명이 적어 보이지만, 이때 이 백범 추도식에 수천 명 모인 거 정말 자발적으로 모여서 백범을 그려하면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김창숙 선생이 추도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림을 대표했고 아주 꼿꼿한 독립운동가고, 이분이 저 유명한 사진 있죠. 박정희가 면회했는데 돌아 누워버렸죠. 돌아 누워버리고 유명한 사진이 있는 김창숙 선생입니다. 여기도 이제 경향신문에는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이제 살해, 그리고 백범 암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아주 보물터지듯 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터지면서 지휘자는 장은산이었고, 장은산도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김성주, 서북청년단 부단장인데 김성주를 죽인 게 백범 암살의 음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백범 고아 설산 암살범을 배우들 다 잡아달라. 이제 그렇게 나왔고, 이제 안두희를 숨어지는데 이제 백범 살해 진상특위 간사가 잡아다가 검찰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두희 순환사 그 사진도 많이 빠졌는데, 권중희 씨가 있었고, 또 박기서 씨, 버스 운전기사 박기서 씨가
살해했다고 됐는데 사실은 곽태영의 기부가 있죠. 곽태영, 권중희, 박기석. 곽태영도 칼로 찔렀지만 죽게 찔른 거 아니에요. 그 권중희도 납치를 하고 납치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뚫겨 패긴 했지만 죽일 생각이 없어. 왜? 안두희가 입을 열어야 하니까. 박기서도 자백을 받으러 갔는데, 야, 장안두희 대단한 사람이죠. 80이 넘었고요. 박기서는 그때 50대였습니다. 그리고 안두희가 중풍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정의봉이라는 방망이에 맞아서 죽었는데, 박기서 씨는 체격이 크지 않대요. 근데 이제 안두희는 장사거든요. 왜 80 먹은 중풍 걸린 노인네가 박기서를 제압을 한 거예요. 박기서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휘둘르다가 그 몽둥이에 잘못 맞아갖고, 그러니까 박기서는 안두희를 좀 뭐 80 노인에 중풍 걸렸다고 하니까 좀 얕잡아보고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죽일 생각은 없었고 몽둥이로 협박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서 백범 암살의 진상을 캐려고 했는데 영원히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렸고, 또 이제 하여튼 안두희를 처단하라 뭐 이런 요구가 백범 휴창운동장에서 백범암살 사건 배우자 그 규탄 대회가 열리고, 이렇게 백범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한일 회담하고 하면서 또 자기 친일 경력도 있고 하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백범을 이용한 거 맞지. 김신이 공군참모총장으로 있다가 5.16을 지지했기 때문에 백범을 내세웠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주 부차적인 요인이지. 백범을 불러낸 거, 그거는 대중들입니다. 왜? 불쌍하게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백범의 죽음이 명분이 있는 죽음이니까. 그 과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단 그랬는데 과오 많지만 그 과오를 덮고도 남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게 백범과 관련돼서 또 기막힌 얘기가 10만 원권 얘기. 한국 그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플레도 심해지고 하니까 10,000원짜리라는 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 10달러 아니에요. 10달러.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작다. 그러니까 그 고액 화폐를 내야 한다. 고액 화폐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거 뇌물된다. 5만 원권 지금 마늘밭에 많이 묻혀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검은 자금으로. 10,000원짜리를 묻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하는데 5만 원권은 5분의 1만 파도 되잖아요. 10만 원권, 그러니까 10만 원권 내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저항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경제 규모가 커져서 10만 원권을 내기로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럼 누구로 할 것이냐? 인물조사를 했더니 백범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이제 백범을 화폐 인물로 했더니 또 이제 우리 우리 전에 임시정부 강의도 했지만, 뭐 임시정부, 뭐 백범 혼자 독립운동 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임시정부 요인들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백범 기념관, 그 백범 유족들이 좀 잘못하신 게, 백범 기념관이 아니라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웠어야죠. 그리고 그 건물 이름을 백범관이나 백범홀로 했으면은 훨씬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백범 기념관만 서고 이제 임시정부 박대든다,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임시정부 기념관도 세우기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임시정부 요인들을 이렇게 했어요. 뒤에는 뭐 독도를 넣는다, 뭐를 넣는다, 이제 뭐 하다가 하여튼 도안이 됐는데,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73년도인가 10만 원권을 냈는데 바로 5천 원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써보니까 5천 원권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10만 원권 내도 똑같은 일 될 텐데 5만 원권 같이 찍어야 한다 얘기가 돼서 또 검토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럼 5만 원권 내자. 그럼 5만 원권은 누굴 하냐? 여성으로 하자.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뽑았는데 유관순 누나가 당선이 됐습니다. 유관순 언니, 유관순 누나가 당선됐는데, 그냥 찍으면 되는데 또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두 분 다 20세기, 두 분 다 독립운동이다. 아니 그럼 어때? 나머지 화폐 인물은 다 전근대인데 두 분 다 20세기고 두 분 다 독립운동이면 어때? 그런데 이제 하여튼 반대가 돼서 유관순 누나가 선정이 됐다가 뭐 도안도 하다가
다시 재선점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신사임당을 했네. 저는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우선 신사임당이 21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인가? 21세기에 우리의 그 어떤 대표 여성상으로서 맞는가? 아니, 대장금은 대박이 났지만 이번에 사임당 한 거는 똑같은 이영애가 나왔는데도 이게 뭐 영 인기 없었잖아요. 신사임당은 지금 맞는 인물은 분명히 아닌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다 이씨 집안 인물들만 나오고 어떻게 율곡 선생이 계신데 아무리 신사임당이 훌륭한 인물이라도 그렇지 무슨 애기 안고 있는 엄마가 애기 안고 있는 모자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한 집안에서 두 분이 그 모자지간에 그 화폐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인물로 하는 게 맞았다고 해요. 저한테 물어봤으면은 저는 황진이를 적극 추천했을 텐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신사임당이 된 거는 굉장히 못마땅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이제 해야지.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10만 원권이 안 나왔잖아요. 5만 원권만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신사임당으로 가나보마 안에 유관순도 했다가 하는 사이에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백범이 화폐 인물로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